안녕하세요. 비디오샵의 오세철입니다. 파나소닉 S5 마크 2X 체험대에 선정되면서 대략 한 3개월 정도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소규모 프로덕션을 운영하면서 파나소닉 S5 마크 2X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기대가 컸었는데 벌써 3개월의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3개월의 시간 동안 파나소닉 S5 마크 2X를 사용하면서 다양한 영상들을 제작하면서 느꼈던 후기에 대해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전달드리고 싶은 후기는 체험단으로 활동하면서 꼭 제작해야 하는 메인 미션인 자유주제 콘텐츠를 개인적으로 담고 싶었던 인터뷰를 모셔서 미니 다큐멘터리로 제작한 내용인데요. S5 마크 2X에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해서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촬영 전 기획하는 단계에서 대략적인 인터뷰에 살아가시는 배경을 기준으로 촬영 동선과 인터뷰 질문들을 준비했습니다. 워낙 다양한 운동을 즐기시는 분이시고 등산을 자주 하시기 때문에 간단한 촬영 세팅을 통해 다양한 그림들을 만드는 게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S5 마크 2X의 아노픽 세팅을 활용해서 이색적인 분위기도 만들고 싶어서 아노모픽 세팅과 기본 렌즈로 활용한 세팅 두 가지로 촬영 세팅을 준비하였습니다. 촬영은 크게 인터뷰 촬영과 외부 활동을 팔로우하는 촬영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이의 집 마당에서 아노모픽 세팅으로 촬영을 진행하였고요. 촬영 포맷은 오픈게이트 5.7K 4:3 모드 23.97 프레임 레이트로 풀프레임 센서 전체를 활용한 아노픽 세팅으로 진행하였고, 일반 렌즈를 사용하는 경우 DCI 4K 23.97 프레임 레이트로 촬영되었습니다. 먼저 인터뷰 촬영 같은 경우는 인터뷰 위에 등 뒤로 햇살이 내려오는 시점을 촬영 시간으로 잡고 진행하였습니다. 이유는 아노픽 렌즈의 빛 갈라짐을 표현함과 동시에 햇살을 활용한 인터뷰 위의 실루엣을 표현하기 위하였습니다. 인터뷰 초반에는 원했던 그런 이미지를 만들 수 있었는데 생각보다 인터뷰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햇빛이 뒤쪽 건물로 넘어가 버려서 조금은 아쉬운 그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노픽 렌즈로 담은 인터뷰의 이미지는 회오리 보케를 배경으로 인물에 집중되는 그림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 내부에서 선생님의 활동 모습들을 다양하게 촬영하면서 쉽게 보기 힘든 집안의 구조들과 사로우신 배경들이 아나모픽 렌즈의 이질적인 모습과 더불어서 이색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작은 조명을 함께 준비해서 선생님의 실내 자전거 타시는 모습 뒤로 빛 갈라짐을 유도했습니다. 모두 핸드헬드로 촬영이 진행되었고 손 떨림 방지 기능이 워낙 뛰어나서 꽤나 무거운 아노모픽 세팅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자연스러운 무빙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아노모픽 렌즈의 압축률에 따라서 손 떨림 방지 세팅을 바꿀 수 있는 디테일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 자전거 타시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같이 촬영을 도와주었던 감독님의 차량에 로닌 RS2를 결합해서 인터뷰를 팔로우하며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로닌 RS2와 같은 경량 한손 짐벌과 S5 마크 2X의 궁합은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이전 파나소닉 미러리스의 경우 아쉬운 AF 시스템으로 인해 광각 렌즈의 조리개를 굉장히 쪼르고 MF로 항상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S5 마크 2X 위상차 AF 시스템으로 인해 다양한 화각에서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피사체를 잘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량화된 바디로 인해 한손 짐벌을 더 가볍게 운용할 수 있었습니다. 짐벌을 사용할 때 팁이 있다면 카메라의 손떨림 방지는 기본 손떨림 방지만 켜놓고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든 손떨림 방지를 끄는 것보다 기본 손떨림 방지만 켜놓으면 캥거루 현상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변을 거니는 촬영을 할 때에는 다시 아나모픽 세팅으로 촬영이 진행되었습니다.
광안리 해변을 거닐고 수영을 준비하는 장면에서 모두 핸드헬드로 촬영이 진행이 되었고, 역시나 움직이며 피사체를 따라갈 때에는 뛰어난 손떨림 방지 기능, 즉 액티브 IS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무빙을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무빙과 더불어 광안리 뒤쪽으로 넘어가는 햇살로 인한 후광 효과를 통해 좋은 그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주 오르시는 산을 함께 오르며 팔로우하는 촬영도 진행이 되었는데요. 역시나 팔로우는 짐벌 없이 핸드헬드로 진행이 되었고, 역시나 깔끔한 그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문일출 시 카메라의 넓은 다이내믹 레인지를 경험할 수 있었고, 저조도 상황에서 노이즈를 억제시키는 능력이 이전 모델에도 충분히 뛰어났지만 이번 S5 마크2X도 역시나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이전 모델들에 비해서 더 깔끔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점이라 산 정상의 온도는 굉장히 낮았고 바람 또한 많이 불어서 카메라의 운용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별 촬영을 밤새 돌리며 타임랩스를 진행해보니 역시나 안정적으로 카메라가 꺼지지 않고 좋은 그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파나소닉의 단렌즈들은 1.8이라는 밝은 조리개 각과 더불어 해상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무게 또한 가볍기까지 해서 작은 바디인 S5 마크2X와 찰떡궁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략 이틀에 걸친 촬영은 큰 사고 없이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카메라가 꺼지는 상황도 없었고 메모리의 문제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뛰어난 내장 10비트 코덱은 높은 품질의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색보정의 경우 로그 촬영본에서 렉 709로 변환시키고 컨트라스트와 채도 정도만 건드려서 크게 디테일하게 보정을 진행을 하지 않았지만 간단한 노드 구성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진득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파나소닉 미러리스는 최고의 스펙을 가진 미러리스 카메라는 아니지만 동급의 타 브랜드 미러리스와 비교시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처럼 작은 프로덕션을 운영함에 있어 클라이언트와의 신뢰와 퀄리티 높은 이미지를 전달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카메라는 안정적이게 촬영이 진행되어야 하고 촬영된 소스는 클라이언트의 마음에 들 수 있는 높은 품질의 이미지 퀄리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파나소닉 S5 마크2X는 여름이던 겨울이던 꺼지지 않는 높은 내구성을 가졌고 메모리가 사라지는 그런 아찔한 경험도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납품된 결과들에 대해 이미지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고, 사실 사용하는 입장에서 이미지의 컨트롤도 상당히 쉬운 편이기 때문에 작은 프로덕션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파나소닉 S5 마크2X를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파나소닉 S5 마크2X는 이전 모델에 비해 비약적으로 좋아진 위상차 AF를 탑재하였기 때문에 1인 촬영자들에게도 굉장히 큰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작은 예산의 뮤직비디오를 촬영을 했었는데 적은 시간, 공개된 다양한 장소에서 촬영을 진행했어야 했기 때문에 짐벌을 활용한 짧은 촬영 테이크를 많이 가져갔습니다. 장소를 돌아보며 괜찮아 보이는 촬영 스팟에서 빠르게 촬영을 진행하였고, 역광인 상황에서도 AF가 진득하게 잘 잡아주는 것을 보았을 때 이제는 믿고 AF 촬영을 해도 되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인터뷰 촬영 같은 경우도 이미지뿐만 아니라 높은 품질의 오디오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4채널로 96kHz까지 수음이 가능해서 지향성이던 와이어리스던 높은 품질로 오디오를 수음할 수 있어서 오디오가 중요한 촬영도 무리 없이 촬영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파나소닉 S5 마크2X를 3개월가량 사용하면서 다양한 포맷의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 보았는데요. 누구에게나 추천할 수 있는 가볍고 믿음직스러운 카메라였습니다. 이번 S5 마크2X를 통해서 파나소닉 미러리스의 부활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고, 다음 모델 역시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3개월 동안 카메라를 빌려주셔서 사용할 수 있는 체험을 허락해주신 파나소닉 관계자 분들에게도 감사드리며 앞으로
파나소닉 미러리스를 계속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상은 현실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도 뭐 어려운 일, 뭐 어려운 산을 갖다가 상상해 보면 막 되게 힘들 것 같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그 자전거를 에다가 짐을 다 싣고 뒤에다가 트레일러 달고 나왔을 때 되게 좋았어요, 사실. 매일같이 이렇게 밖에서 텐트 치고 자고 자전거 타고 산 오르고, 그러니까 하루는 자전거 타고 하루는 산 오르고 매일 밤은 텐트 치고 자고 되게 좋았어요. 자유롭고. 그리고 뭐 물론 가난했지만 그래도 별로 돈이 필요 없었어요, 사실. 그리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았고, 제가 이렇게 고개 같은데 자전거 끌고 막 힘들 가면 이불로 차 세워서 막 사과도 주고 막. 89년도부터 여행 자유화가 됐거든요. 그 전에는 여행을 할 수 없었어요, 일반인이. 그래서 여행 자유화 가능한 때가 돼서 짐 싸서 일단 네팔로 갔죠. 근데 제가 거기 갔을 때 그때만 해도 네팔 진짜 가난했거든요. 우리가 어릴 때 뭐 새마을 운동부터 그다음에 경제 개발, 그래서 사실 물질적으로 가진다는 게 행복을 보장하는 것처럼, 또는 일하는 사람들의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그때는 강조됐거든요. 일하지 않는 사람은 뭐 가치 없는 이런 사람처럼. 그래서 가지고 만들고 또는 부를 창조하는 것에 대한 가치들을 행복하고 닿게끔. 그런데 그 히말라야에서 만났던 사람들, 네팔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거의 뭐 망치로 둥기로 내리치듯이 아마 제가 속고 있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삶에 대한 행복은 물질이나 우리가 가지거나 뭐 비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의 상태라는 느낌? 근데 우리의 마음은 벌써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자꾸 데려가고, 후회하거나 있었던 일을 뭘 했던 것들, 미래에 데려가서 해야 될 것들과 갖고 싶었던 것들과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다 상상일 뿐이에요. 어떨 때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이 멈추지 않아서 잠이 안 올 때도 있고, 또는 옛날에 어떤 후회 같은 것 때문에 마음이 다 지나간 일인데도 괴로울 때도 있고, 또는 내가 가지지 못한 미래 때문에 번민에 쌓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 사실을 파악을 하고, 그게 그냥 내 두뇌의 활동일 뿐이다. 그냥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게 내 개의치 않고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나갔거나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 시간에 거기에 머무는 거, 그게 우리 삶이잖아요, 사실은. 그 과거의 결론이기도 하고, 그 현재는 미래에 생길 수 있는 베이스라인이에요. 그게 충실하지 않으면 사실은 양쪽의 그 상상은 쓸모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Here and Now 같은 경우에는 자기 삶을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